오늘 읽을 책은 헬렌 켈러, 사람들의 희망이 된 사회운동가 헬렌 켈러. 내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 뭐야, 왜 그렇게 속상해하고 있어?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해. 얘들아, 노력으로 장애를 이겨내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준 헬렌 켈러의 이야기를 들어볼래? 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옆에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이 혼자 서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여기가 어디지? 빨리 집에 가고 싶어.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지만 꼼짝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온 세상이 새까맣고 고요하기만 하다면 정말 무섭겠죠? 저 헬렌 켈러는 그런 세상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았어요.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더듬더듬 벽을 짚고 조심조심 한 발자국을 내디뎌요. 이것이 내가 걷는 방법이었어요. 나는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도 듣지 못하고 아빠의 부드러운 미소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2살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나는 무서운 병에 걸렸어요. 며칠 뒤 불덩이 같던 열은 겨우 가라앉았지만 눈이 멀고 귀가 안 들리게 되었죠. 눈을 감아도 떠도 세상은 온통 깜깜하고 고요했어요. 나는 하루 종일 엄마만 붙잡고 지냈어요. 하지만 동생이 태어나고부터는 엄마도 차지할 수 없었죠. 답답한 나는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던지고 온 몸으로 발버둥 치고는 했어요. 어느 날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요. 누구지? 그분은 나를 꼭 안아주고 선물로 인형을 주었어요. 나에게 세상을 열어준 앤 설리번 선생님과 만난 거예요. 그날부터 설리번 선생님은 나와 그림자처럼 함께 지냈답니다. 고소한 음식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어요. 나는 늘 하던 대로 손으로 음식을 집어 우적우적 쩝쩝 먹었죠. 그때 설리번 선생님이 내 손에 포크를 쥐어주었어요. 하지만 나는 포크를 휙 던져버렸죠. 음식이 보이지 않아 포크로 찍을 수 없었거든요. 다시 손을 뻗어 음식을 집으려던 바로 그때 선생님이 내 손을 탁 쳤어요. 아야! 이렇게 포크를 쥐어주면 던지는 일이 한동안 계속되었죠. 여기가 어디지? 선생님이랑 나 둘뿐인 것 같은데. 나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몸에 닿는 울림은 느낄 수 있었어요. 어떻게든지 헬렌의 고집을 꺾어서 사람답게 살게 해야 합니다. 설리번 선생님이 부모님을 설득해서 둘이 지낼 수 있는 곳을 마련한 거예요. 그렇게 열흘 동안 설리번 선생님은 나에게 식사 예절과 참을성을 길러주었어요. 설리번 선생님은 나를 집 밖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모든 것을 손으로 만지고 몸으로 느끼게 했어요. 시원한 바람과 따뜻한 햇살, 꽃잎의 부드러움. 나는 꽃과 나무, 벌레를 만져보고 냄새를 맡아서 구별했어요. 산책을 할 때면 종종 자유롭게 뛰어노는 아이들이 느껴졌어요. 나도 친구들과 손잡고 함께 놀고 싶었죠. 근데 내가 가까이 다가가자 아이들이 한쪽으로 비켜서며 나를 피하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모두들 나를 불편하게 여기는구나. 나도 함께 놀 수 있는데. 나는 친구들이 나를 가엾게 여기는 것이 싫었어요. 속상하겠다, 그치? 이게 뭐지? 딱딱한데 달콤해. 어느 날 설리번 선생님이 내 입안에 작고 딱딱한 것을 넣어주었어요. 뭘까?
그런 다음 내 손바닥에 무엇인가를 썼어요. 선생님은 같은 행동을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했죠. 그제야 나는 선생님이 지금 내가 먹고 있는 것의 이름을 알려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사탕이라는 글자를 손바닥의 감촉으로 느꼈죠. 그렇게 해서 나는 사물에는 각각 이름이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하지만 사물의 이름을 익히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어요. 꼬박 하루가 걸려 이름 하나를 익힌 적도 있었고 어떤 이름은 헷갈리기도 했죠. 어느 날 나는 물을 마시며 설리번 선생님 손바닥에 컵이라고 썼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 손바닥에 물이라고 쓰는 게 아니겠어요? 어제는 컵이라고 쓴다고 해놓고 나는 화가 났어요. 선생님이 다시 가르쳐 주려고 했지만 휙 뿌리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만할래요. 선생님은 나를 꼭 안아주며 사랑이라고 썼어요. 내 손으로 개를 쓰다듬게 하고도 사랑이라고 썼죠. 사랑이 도대체 뭐예요? 도무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무 답답해서 엉엉 울어버렸어요. 선생님도 눈물을 흘렸죠. 그러면서도 나를 붙잡고 또 글자를 가르쳤어요. 선생님은 나를 위해 울고 또 나를 위해 애쓰시는구나. 이게 사랑이 아닐까? 9살이 된 나는 퍼킨스 학교에 다니게 되었어요. 그곳은 나처럼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다니는 특별한 학교였죠. 나는 학교에서 점자를 배워 많은 책을 읽었어요. 점자. 어디 있어? 주한이가 물어봤었잖아.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친구들도 사귀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법도 알게 되었죠. 나는 집에서 공부할 때보다 훨씬 더 다양한 경험을 하며 즐겁게 학교를 다녔어요. 퍼킨스 학교에서는 수화도 배웠어요. 볼 수만 있어도 쉬울 텐데 수화마저 손으로 더듬어서 이해해야 하는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나는 입으로 말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설리번 선생님을 졸랐어요. 설리번 선생님은 내 손을 끌어와 자신이 말을 할 때 움직이는 입술과 목의 울림을 느끼게 했어요.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렸다가 쭉 내미셨어. 말하기를 배우는 것은 너무 힘들었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대학에도 들어가 공부했어요. 그곳에서 다른 학생들과 100배, 1000배 더 많은 학생들보다 100배, 1000배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죠. 설리번 선생님이 일일이 손바닥에 써주는 강의 내용을 이해하고 외워야 했거든요. 마침내 대학을 졸업하던 날 나는 장애를 가진 사람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귀에 거슬리는 발음이지만 말을 하고 글을 쓰며 행복을 찾았어요. 장애인도 행복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하자. 나는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희망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장애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강연도 하고 모금 활동을 펼쳐 필요한 물품도 마련해 주었죠. 그 후로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일했고 장애인들이 이전보다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되었어요. 장애인을 위한 점자책이 많이 만들어졌고 도서관도 생겨났어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도 늘어났죠. 나는 사람들에게 말해요. 희망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고 만질 수 없는 것을 느끼게 하고 불가능한 것을 이룬다고요. 그러니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보세요.